있습니다. 저희 먼저 저는 이천 리파인 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송모면 선생님이고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공무팀장입니다. 설명의 순서는 먼저 이제 아무래도 뭐 단순하게 뭐 수능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수능에 관련된 내용을 내신이 물론 더 중요하지만 수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이제 역시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을 테니까 과학 같은 경우인데 이제 과학은 임상고 과학이 이제 올해 겨울부터는 저희 학원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이촌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누고요. 영어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먼저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인터넷만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뭐 어떻게 출제가 된다. 지금은 이제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학 1이랑 2 과목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 과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뭐냐면 이과, 문과 상관없이 똑같이 보는 과목이고 22문항입니다. 22문항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공통 과목이고 나머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기하라는 과목,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출제된 비율을 보시면은 뭐 아무래도 수능이다 보니까 선생님 교수님들이 몇 달 동안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라서 거의 단원별로 균일하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필수 문항은 22문항이고요. 공통 문항, 선택 문항은 8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바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수능이 쉽게 말하면은 문이과 통합된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 출제되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더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처럼 문이과가 나눠져서 시험을 보게 되면 사실 이과 수학은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계산도 엄청 복잡하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강사들이 수능 30번 문제를 유튜브에 가장 빨리 정확한 풀이를 올리는 게 어떤 좀 이렇게 이름이 인지도가 낮은 강사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방법일 만큼 수능 30번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고 실제 맞추는 학생들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그 두 문제를 사실 선생님이 풀어도 풀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 서는 약간 그런 문제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다 알려주고 풀라 그래도 이제 2019년 수능 같은 경우 수능 30번 같은 경우는 다 알려주고 풀라 그래도 제가 풀어도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못 푼다고 볼 수 있는 학생들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런 초고난도 킬러 문항의 존재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내신 대비할 때 그런 문제들 많이 학습을 해요. 학생들이 거의 풀이가 한 페이지 넘어가는 저희가 1시간 동안 수업하면 한 2문제 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수업을 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제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럼 변별력 어디서 주냐면 이게 좀 많이 바뀐 건데 과거에는 수능이 이랬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때 30문제라고 하면은 그 중에 22문제에서 23문제 정도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 7, 8문제가 이제 변별력을 주는데 그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만 완전 킬러. 나머지는 그냥 그렇고. 그래서 사실 1등급까지 거의 88점, 92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가 됐었고 약간 운적인 요소가 많이 좌우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대부분의 수능 수업이라든가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 기출문제 위주로만 집중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공부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냥 기출만 공부를 하고 그냥 내신에서 우리가 다뤄지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그런 걸 해서 뭐하나 어차피 수능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초고난도 킬러 문제에 변별력을 주는 게 아니라 중상 난이도라고 보통 불리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 중상 난이도라는 게 실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내신에서 다뤄지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변별력을 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과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수투에서 4문제에 해당하게 되는데 물론 이 4문제가 다는 아닌데 제가 이제 발표된 것도 그렇지만 학교 고3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틀린 문제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요 4문제더라고요. 여기서 3개를 틀린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88점 맞은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서 3개를 틀린 학생들이 많았고 그래서 근데 문제를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 아니죠. 이런 문제가 그러면 엄청 어렵냐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보통 수능하면은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사실 평가원뿐만 아니라 고1,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 여러 차례 자주 출제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게 합답형 문제인데 답이 좀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를 어떻게 주는 거냐면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누구나 맞출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구나 틀릴 수도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저희가 내신 때 많이 다뤄지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수능 유형처럼 내신형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내신 때 충분히 다뤄지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물론 이건 이제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고요. 보통 학생들이 96점이라고 말하는 학생들 전부 다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만큼 이제 서술형인데다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학생들이 좀 부담이 되는데, 이제 요 정도 문제가 이제 요 문제 정도가 거의 이제 처음 보는 문제, 선생님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문제. 근데 이제 실제로 학생들한테 그 고2 학생들한테 풀려봤어요. 근데 학생들이 특히 22번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엄청 킬러 문항인데 그 킬러 문항에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하려 그래도 뭐 자기 혼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아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 난이도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기본적인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만 설명을 해주면 상위권 학생들은 금방 이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좀 새롭게 푸는, 쉽게 푸는 방법 같은 게 올라왔을 때 학생들이 한 번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실 답안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풀이 내용만 보고도, 그래프 모양만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떤 그 초고난도 내신,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항,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대치동이나 이런 데랑 경쟁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새로운 문제의 개발, 킬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제 강사들 간의 차이가 나는 건데, 이제는 사실 그런 게 거의 사라지고, 과거처럼 기출 문제에만 매달려서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고3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한 학생들이나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같은 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문항 수준이 뭐 떨어졌다 이러는 거라기보다는 킬러 문제가 사라졌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이 이제 좀 약간 쉬워지고 좀 양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처럼 뭐 다 쉽고 몇 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한 절반 이상 문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게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은 뭐냐면, 선택 과목은 아까 네 과목인데 사실 선택 과목은 공통과목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미적분인데 미적분 문제가 더 쉬웠어요. 다른 과목보다. 확률과 통계나 기하 같은 경우는 약간 심리형도 출제가 됐는데, 미적분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좀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암산으로도 충분히 이제 기본적으로 풀이를 유추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라서 학생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수완수투가 등급을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건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적분이라든가 기하라든가 확통 같은 경우는 난이도 차이지만 학습량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문항수에 대한 조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미적분도 공부해야 되고요. 과탐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탐이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일정한 학생들의 수준을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에 합쳐진 어떤 등급이라든가 표점의 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대부분 다 거기서 이제 대학을 또는 과를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과탐이거든요. 뭐 1을 받느냐, 2를 받느냐, 1, 3을 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과탐 과목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크게 막 수능에 그 부담되는 과목은 아닌데, 이제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과목이어가지고 진행을 지금부터 한 과목 정도는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랑 국어는 사실 고3 올라가면은 굉장히 부담되는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학생들이. 또 뭐 사실 국어나 영어 같은 게 수학만큼 딱 정해져 있는 그 범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사들이나 어떤 강의가 어떤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고, 논술도 왜냐면 내신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또 3학년 때도 역시 내신이 존재하니까 내신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고2 내신 대비할 때 수원수투를 공부하는 게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고3 돼서 수원수투 해야지 이런 거는 지금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저의 느낌만으로, 저의 생각만으로 어서 들은 것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고3 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수원수투 공부 고3 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학생 대부분 한 얘기가 그냥 모의고사 풀면서 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수투는 고3 때 모의고사 풀면서 그냥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미적분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볼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원수투 과목에 대해서 밀도 있게 기출도 바라보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고2를 가르치고 있는데 고2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기출을 다 풀리거든요. 풀릴 때마다 학생들이 되게 풀기 싫어요. 어렵고 하니까. 어렵고 꼭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학생들이 말을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 없다. 지금 봐둬야 내년에 그냥 연습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여름 겨울방학에 굉장히 부담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그래서 고2 내신 대비할 때 수원수투를 확실하게 이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심화학습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로 고3 올라가서 수원수투를 따로 공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기출 문제를 보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점수 근데 작년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올랐는데 이제 뭐 미적분 80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뭐 표점은 거의 고정이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88점, 92점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고 작년보다는 좀 올라간 상태가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미적분하고 1등급은 약간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아주 어려운 문제 양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1등급 점수는 조금 올랐는데 2등급 점수부터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쉬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올해 그 난이도 차이가 크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최고 어려운 문제 난이도만 비교하면 작년에 더 올해가 더 쉽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하 난이도 중간에 한 7-8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한다면 올해가 좀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점수는 왜 올라갔느냐? 이건 뭐 재수생들 때문이겠죠. 재수생들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은 이런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죠.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33.9밖에 안 됩니다. 표준 편차가 2.1이고 전체적으로 학생 점수 낮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이제 점수의 배점은 이렇고 그러니까 이 점수만 보고도 아실 수 있듯이 미적분하고 물론 이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선택하는 게 미적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을 수 있는 건데 이 문제만 보고도 이제 확통 같은 경우 봤을 때 점수 차가 좀 많이 난다. 그만큼 미적분이 좀 더 쉬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이거는 큰 거 없습니다. 네. 연계율입니다. 연계율이 떨어졌다. 떨어졌죠. 기존에는 70%까지 연계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 연계인지 다음 넘겨봐 주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연계된다, EBS 연계된다는 EBS에서 나온 문제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연계성이 있는 문제집은 앞에서 보여드린 책 2권밖에 없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딱 2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 2권에서만 그러니까 뭐 엔제라는 것도 있고 뭐 모의고사 문제집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실제 연계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2개라서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하면 실제적으로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중상위권에 맞춰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와 계신 어머님들 중에 중하위권 친구들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뭐 아까도 수능 얘기도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쉬워졌다라고 하지만 중하위권 애들한테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깔아주는 문제도 별로 없어졌고 예전엔 진짜 많이 깔아주고 킬러 정말 그냥 저희가 소위 수업할 때 야 이런 건 버려 소위 말해서 몇 번은 그냥 읽어보지도 마 라고 해서 심지어 모의고사 30문제짜리 모의고사들이 출간이 되죠. 그런데 모의고사 28개짜리도 있어요. 21번 30번이 빠진 아니면 뭐 27짜리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아예 만들어질 정도로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어렵죠. 그럼 거꾸로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아까 보여드렸던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집은 거의 외울 정도로 돼야 되는 게 얘가 수능 완성 문제집에 있던 거고 이게 실제 기출된 문제고요.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고 실제로 출제된 거예요. 보시면 딱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한 해 한 권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집들도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외운다라고 해서 풀이 과정을 다 외우세요가 아니라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이해하고 숙달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건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의 유사 문제라고 또 저희가 만들어서 또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거 한 문제 연습한다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반복 숙달이 필요한 게 중하위권. 그러니까 아까도 퍼센트 보셨겠지만 50%의 반영 비율이라는 게 적으면 적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 틀리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기하랑 비슷한 표현이죠. 기하는 이제 상대가 아니잖아.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A 못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깔아주는 문제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필수로 맞춰야 되니까 중하위권 애들에게는 EBS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하다. 그걸 뭐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써드리고 했고 필요하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3도 올라가서 수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이거였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거 저거 이거 푸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연계율이 좀 낮아지면 좀 그런 부분도 학생들에게 좀 그러니까 수원수투에 관련된 얘기를 엄청 강조해서 하게 돼요. 공통교과고 여기에서 꽤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수원수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도 학부모지만 똑같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 그리고 학생들이 느끼는 건 그래서 우리 애는 그 가볍다는 3개 선택 과목 3개 중에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우리 애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도 주변에 보면 못해도 고민하다가 결국엔 미적분으로 가요. 그게 유리한지 우리 애 못하는데 기하를 해? 못하는 애가 도형을 잘하겠어요? 못하는 애들은 도형 못하는데? 그럼 기하는 가볍다고 해서 그걸 선택을 해? 그럼 이과지만 확통도 선택하는 것 같은데 확통이 수학 아닌 수학 같은 과목이라서 수학을 못하지만 잘하는 애들도 있고 네.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또는 실제로 우리 아이를 직접적으로 수학을 딱 매칭해서 지도를 해주신 선생님들이랑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능제도가 바뀐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미적분 확통 기하에 대한 출제 경향을 보면 경향성이 판단이 안 된대요. 2번 시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은 기존 유형들이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 기하랑 확통은 신유형이 출제가 됐다라는 건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접근을 하고 얼마나 노력형의 학생인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문과 학생이 미적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과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을 하긴 하지만 이제 미적분이 필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통을 선택한다는 건 거의 이제 잘 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뭐 크게 반기지 않는 상황. 근데 오늘 반대거든요.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은 문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미적분을 선택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탐 2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결국에는 수험수투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단순하게 과거처럼 기출문제 위주로 가볍게 하고 어려운 거 몇 개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고3 때 가서 이런 게 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진짜 전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이번에 최근에 고3 학생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과의 과정들을 다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경영학과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것들이 실제로 좀 많이 중요합니다. 수학 때문에 좀 많이 유리하거든요. 문과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아마 교차 지원이 많을 것 같아서 보도자료는 이제 뭐 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출제를 했다 이런 얘기. 너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이 말 어느 정도 이제 지키는 선에서 출제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IQ 테스트 같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가 좌우되는 시험이 아닐까. 잔재주 문제가 거의 없어졌죠.
변화된 수능 출제 경향인데 뭐 작년에도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내신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가장 어려운 문제 두세 문제를 제외.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사실 내신과 수능 그 유형이 좀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내신과 수능이 일체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탄탄한 유형 정리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재주가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은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고3에서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냥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 있는 거 몇 개 풀어보는 식으로 나오는 거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힘들다라는 거고 내신과 수능의 방에 일치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나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나 영어도 내신하고 수능의 방향으로 일치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에서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어떻게 2학년 수학 커리큘럼을 준비했느냐인데 사실 2학년 수학 커리큘럼은 굉장히 심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거든요. 할 게. 그러니까 1학년 때야 뭘 기본으로 하고 뭐 수원을 할 수도 있고 수투를 할 수도 있고 뭐 수학하만 할 수도 있고 수학상만 할 수도 이렇지만 사실 2학년은 그 심화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수원 수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저희 이제 자랑을 해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실적인데 1학기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전교가 평균 등급 1점대가 6명이고 고인이 11명이고 그 다음에 수학 1등급 인원이 뭐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2학년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이거는 저희가 맨날 뭐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잘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잘한 부분도 있는 거고 저희가 좋은 학생들 많이 유치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학생들을 저희가 어떤 점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시켰다는 거죠. 중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명이 전부 다 저희 학원 선생님 100%. 그리고 수학 2등급 학생도 3명인데 이 학생들이 거의 한 6등, 7등 정도예요. 거기에서 1등부터 10등 안에 거의 8명 정도가 저희 학원에 재학 중이고요. 문과까지 포함하면.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도 1점대는 4명이고 이게 1등급이 5명인데 이제 이 학생들이 1학년 때랑 같은 학생들이 아니고요. 1학년 때부터 계속 다니면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2명인가? 밖에 없고 1학년 2학기 때 들어온 학생들이 3명입니다. 이 중에 겨울방학 직전에 들어온 학생들이라 오히려 이제 고2가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뭐 기숙사 같은 거로 가면서 학생들이 좀 빠지기도 했는데 그런 학생들도 물론 잘 받은 학생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외에 새로운 걸로 받았고 실제로 이 이후에 학생들이 추가돼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1학기 때 기준으로 저희 학원을 한 번이나 다른 학생이 1등을 받은 비율은 제가 볼 때는 한 6명에서 7명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없는 학생 중에 중간고사 때까지는 다니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없는 학생 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들어온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명, 7명 정도가 돼 있고 실제로 뭐 저희가 설명회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공부량이 굉장히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학기 때부터 1학년 때도 마찬가지, 1학년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공부량이 되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공부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저희가 이렇게 그 머리로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뭐 인원수를 떠나서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나 2학년이 되면 사실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그 학생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고 어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 일정한 성취도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되게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많이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수학 커리큘럼 먼저 보시면은 이게 제가 좀 다른 건 아니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고랑 성심여고랑 보성여고 같은 경우 보면은 똑같습니다 거의. 수원수투, 기하. 중간고도 마찬가지고요. 체크 안 돼 있는데 똑같은 형태로 띄고 있고요. 조금 다른 게 이제 성심여고만 확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통이 필수거든요. 근데 지금 문이과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선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성심여고는 이제 수학이 5단이다. 그래서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수학이 거의 절대적이죠.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3학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근데 이걸 뭐 다 아는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커리큘럼이 예전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이
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심화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기하랑 과목은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A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A, B, C라는 건 뭐냐면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학생들이 시험을 2번을 보고요. 수행평가를 치르게 되면은 성적표에 나오는 점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시험 점수가 35점 만점에서 중간기마다 70점 만점이고 수행평가가 30점인데 거기에서 80점만 넣으면 A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0% 정도가 보통 통상적으로 A를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B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30%면은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거든요. 그럼 B를 받으면은 쉽게 말하면 4등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계산의 차이가 있는데, 뭐 간략하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 그렇게 되는 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등급을 받으면 1등급을 다 받는 건 아니고 1등급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막 80% 1등급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80%가 받으면 대략적으로 1.8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 거고, 진로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사탐 과목에 있는 과목들에 비해서 또는 뭐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은 사실 거의 반영이 안 되는데 기하는 사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하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하의 비중은 사실 높진 않지만 이제 요건 이제 좀 공부가 필요한 게 나중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미적분의 양보다는 기하를 선택하기 좀 더 유리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과학생들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 3학년 커리큘럼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 말 네, 기아가 일단은 기아가 뭐 이미 어머님들도 다 아시고 누구나 다 알아요. 너무 쉬워졌다. 그리고 가볍다, 절대평가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조차도 그렇게 느껴요. 저희 눈에 봤을 때 얘는 무조건 기하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다른 게 더 급하대. 아니 그건 맞죠. 뭐 포커스를 기하에 두세요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냥 딱 편하게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 기하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신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2시간 2시간입니다. 2시간 반짜리. 근데 이거조차도 실질적으로 선택을 굉장히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 안 한 애들이 A를 받냐? 그거에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조차도 없대요. 그러면 지도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핑계. 하나 더 끼워 넣는 것도 힘들고, 왜 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를 안 한 애들은 더 바빠지고 더 급하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지도 않지만 실제로 저희가 중경고, 용산고는 이제 기하 수업을 쭉 2학년 1년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니까 실제로 다뤄보면 어머님들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머님들조차도 기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 2시간 반, 뭐 일주일에 몇 회 이런 것도 아니고 2시간 반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와서 개념 강의 듣고 연습하고 실제 문제풀이하고 그냥 빡세게도 안 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센 RPM 수준의 문제에다가 수능에서 나왔던 출제 유형이라던가 시중에 이제 몇 년치에 대한 기출 문제의 유형 정도만 다뤄주면 충분히 A를 받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안 나왔냐는 거죠. 4등급 해당하는 거니까 네. 4등급 정도, 4등급 중초반 정도 해당하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아이들. 그리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좀 약간 뭐 대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모 학교에서 이제 기하가 중요하지 않다 하고 왜 다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좀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쉽게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기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놓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시험을 어렵게 내서 실제로 뭐 1등급 A%가 30%가 아니라 뭐 20%도 안 되는 10%도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뭐 왜 그런지,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나 어머니들이나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은 바뀌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하는 확실한 거는 기하는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다른 진로 선택 과목이랑 다르게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내신 산정할 때 학교마다 내신 산정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반영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까지 다 마련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식적인 거 아니고 대학교별로 좀 다르지만 고려대학교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학마다 딱 반영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도 충분히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왜 그러면 저희 학원 시간표가 주 3회거든요. 겨울방학 때.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어떤 다른 어머니가 상담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주 3회로 가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저희랑 하는 강남에 있는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도 아예 수원 자체로 주 3회로 가는 학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주 2회로 진행이 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 다른 유파인 학원에서 주 2회로 진행을 하는 데도 있어서 근데 일단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요일 금요일날 수원을 보통 이제 주 2회라면 이게 깔잖아요. 4시간 저녁 6시부터 10시 그러면 이제 근데 주 2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업만 듣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수출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월금 수원 주 2일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적으로 듣게 해놨어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날 듣게 되면 8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날 듣게 되면 이렇게 4일 동안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4시간 들어올 때 시간도 16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기하는 언제 듣지? 기하도 한번 들어도 되는데 기하도 중요하다는데 그래도 2시간 반 간단하게나마 한 번쯤 보통 주 1회로 진행을 하는데 간단하게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3학년 때 내신으로 봐야 돼요. 성심여고는 2학년 때 봐야 됩니다. 성심여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심여고는 주 3회인데 확통 특강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 내신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 따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주 2회 이상 나올 수가 없겠죠 학생들이. 그럼 미적분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한 번도 미적분을 안 들었어. 좀 하는 학생인데 그러면 미적분도 듣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는 뭐냐 과제 관리인데요. 이렇게 수업이 보통 깔리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깔리는 거랑 보드게 따로따로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끼리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하면 욕심이 있습니다. 수투를 가르치면 학생이 잘했으면 좋겠고 더 숙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학생이 어떤 거를 더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걸 더 해야 되나 수원을 더 해야 되나 수투를 더 해야 되나 이런 부분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주3회 수업을 저희가 진행하게 된 건 뭐냐면 저희들이 한 학원이고 저희가 주3회 수업을 1, 2회를 나눠서 진행을 하니까 담임 무담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원의 어떤 그 공부 학습 방법에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과제에 대한 문제라든가 두 개의 양에 대해서 어느 쪽에 배분을 더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수투 같은 경우는 사실 2학기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짜잘한 그 유형들보다는 정말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학원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훨씬 이게 주3회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제가 그래서 원래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다른 학원의 어떤 커리큘럼 보여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하는지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다른 학원들을 막 찾아봤어요. 홈페이지. 그랬는데 대치동에 있는 학원도 마찬가지고 미래탐구 같은 데 마찬가지고 전부 다 미래탐구 같은 게 아예 주3회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도 그냥 주3회로 그냥 수1만 주3회를 하더라고요. 오전에 9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 2회 나눠서 이렇게 특강하고 본소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지금 현재로는 돈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게 그게 어머니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차피 특강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안 듣는다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수투는 2학기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름방학 동안 잠깐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잠깐 어떤 과거에 중학교 때 한번 맛봤던 수투의 내용을 가지고 그 쉽던데 금방 할 수 있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훨씬 어렵다 수업보다. 그래서 이제 시간 배분만 봐도 5시간, 5시간이고 주 3일을 사용하게 되니까 어떤 특강의 어떤 효율성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시간 배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수업을 같은 관에서 이제 그 담임 무담임대로 진행하다 같은 학생을 데리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어떤 과제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원, 결국에는 1학기 때 하는 수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고1 때 했을 때 수학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원을 특히 더 해야 되는데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 더 밀착 관리가 더 가능한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3의 수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3일을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희 생각에는 주4 4번의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를 4번 나가서 4시간씩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걸 좀 더 줄여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덜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실한 요 수원에 대한 학습량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죠. 수투를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그 현재 학생들의 현재 상태나 그 일정에 맞춰서 좀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계속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수원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 이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1학기, 2학기는 이제 겨울학기라서 이제 수능 실전 수능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3, 4학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엄청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파이널 때는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1 때랑은 좀 다르게요. 좀 더 아마 더 밀도 있는 수업이 보통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보통 잘 모르거든요. 수원 밀도 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규 프로그램은 사실은 정규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랙반, 레드반, 블루반, 화이트반이 있는데 블랙반 이제 최상위 반인데요. 최상위 반인데 이제 이렇게 4개의 클래스로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지금 현재 반의 구성이라든가 선생님들의 구성을 좀 봐서 반이 좀 더 세분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 3회로 해서 2시간 반씩 7시, 5시 반에서 5시에서 7시 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 화목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뭐 용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목토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내 수금에 과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 이제 중경고는 지금이랑 똑같은 날짜를 하는 월수금을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성신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성신여고는 같은 학생들이 다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좀 좋습니다. 그래서 화목반이나 이렇게 저희가 성신여고 특별반을 따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뭐 수능 대비랑 뭐 수능을 나는 정시할래, 수시할래 이런 철없는 학생들의 얘기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웃어버리거든요. 방학 때 뭐 나는 수능 학원 다 하러 간다고 수능 수학 공부하러 간다고 떠나는 친구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은 일단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그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투는 이제 저희들은 뭐 2교시 때 다른 과목을 하지 않고요. 뭐 수투가 뭐 미적분하는 뭐 최상위반이나 미적분이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물론 좀 빠른 반 같은 경우 미적분이나 수투를 둘 다 하긴 하는데 거의 없고 수투를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결국 1년 동안 수원 수투를 완성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내년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내년에는 수원 수투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목표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추가 반 개설 같은 거나 최상위반 운영 방식이 이제 학생 수업 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추가반이라는 게 아까 뭐 블랙반이나 화목도 있었지만 실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더 모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반은 추가 개설이 당연히 가능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고 또 이제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으로 잡아놓은 거지 그 안에서 학생들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학 특강 프로그램은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응용하고 응용 심화인데 사실 이렇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응용 심화가 과연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2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 보는 게 낫고 지금은 사실은 그 시간에 차라리 수원수투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남는다면은 만약에 나는 미적분을 한 번 정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미적분 응용 심화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과목이라든가 뭐 과탐 과목 같은 거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게 좀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어,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념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미적분이 양이 좀 많고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잠깐 공부해서 되는 과목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잠깐 하면 어떻게 여름방학 저희가 미적분을 하긴 하는데 여름방학 많이 해봤자 8번이거든요. 그때 잠깐 해봤자 그냥 학생들이 공식을 그냥 아는 정도에만 그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동안 계속 미적분만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또 수능식으로 가시기 때문에 고3 수업을 할 때는 정말 어려워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수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투를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미적분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학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성진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좀 듣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 학종 같은 경우는 문과이과 상관없이 일단 내신에서는 필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은 들어야 되는 거라서 내신에 들어간 거고 4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돼 있거든요. 3단인 학교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수강이 가능한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기 중에 만약에 딱 들어가서 학통을 따로 학원을 다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고요. 기한을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런 부분이고 기한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월수금 화목토반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한을 좀 필수까지 아니지만 좀 미리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학기 중이든 방학 때는 개념 정리를 한번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기한은 두 개의 요일로 나눠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요일을 어느 정도 고정을 해놨습니다. 겨울방학 수학 시험표 예시인데요. 월수금반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는 수원이고 7시 반에서 10시까지 수고요. 그다음에 특강을 듣는다고 했을 때 여기 화목.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부분의 문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2회를 지나가게 되면은 미적분 특강을 수강하고 싶어도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물론 근데 이게 어떻게 어머니들 생각에서는 주 5일 동안 학원 나가서 수학만 해? 다른 거 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을 막 3개? 세 군데? 3개 과정을 듣고 뭐 과외까지 하고 이런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국어, 영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수학이 안 되면은 정식원, 수식원 아무것도 해결은 안 되는 거 맞거든요. 이거는 제가 수학 선생이라서가 아니라 명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수학이 안 되면 일단 정시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에 따라서 정시가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시를 갈지 수시를 갈지 고3 올라가서 그리고 결국에 수학이 안 되면은 이제 국어, 영어는 차치하고 이제 그 진로가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 가장 현재 상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가장 중요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적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몰아서 확통을 듣고 뭐 기하 이렇게 듣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시간표가 이제 저희들이 다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특강을 아예 하나 듣지 않고 수원수트만 열심히 하겠다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가장 바람직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수원수트를 확실하게 자기 것을 만드는 게 다른 과목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지만 특강 안 듣고 수원수트 열심히 하겠다는 걸 학생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돼, 특강 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원수트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겨울방학이라는 기간이 학습량을 많이 끌고 가야 되는 시점이니까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아이를 믿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뭐 저도 저희 아이를 안 믿는다 이게 뭐 이렇게 관계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 믿고 맡기는 곳에 의지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성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늘 진행을 오픈 이래로 계속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뒤에 배경 모습이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23년도에 진행하는 윈터스쿨 이제 1기가 되는 거고 이제 여름방학 이제 1기는 1월 그리고 2기는 2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또 이제
3기로 또 이렇게 딱봉 캠프에서 진행되는 거고, 이 창문 너머가 교무실이고요. 이게 이렇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 실제로 진행을 시키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제 자석이 22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상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교가 있어요. 저희 이제 졸업생 조교가 지키고 있을 건데, 그러면서 선배죠, 용산고나 성심여고 선배가 앉아서 이제 전반적인 모든 주요 과목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멘토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학습 전략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한다면 그런 고민도 같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간단하게만 먼저 안내를 드리면,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 실제로 9시부터 해서 4시까지 진행이지만 저희가 자습실은 수업 끝나는 저녁 늦게까지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늦게까지 합니다가 아니라 9시부터 진행합니다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기숙학원, 방학 동안 기숙학원이라던가 진짜 대형학원에 윈터를 보낸다거나, 여기와의 차이점은 대형학원의 윈터를 나쁘다 이게 아니라, 대형학원의 윈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방학 때 또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침부터 해서 정규 수업처럼 계속 들고, 점심 먹고, 오후 수업 들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자습으로 해서 프로그램 돌리고, 질의응답 선생님이랑 같이 멘토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방학 동안 진행이 되는 텐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과 원장인 저나 원장님이랑 팀장이 같이 옆에서 들여다봐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단은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쭉 이걸 그동안 계속 해보니까 학습량이 엄청나요. 단지 20명이라는 친구들 중에 20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가다 보면 흐트러져요. 그런데 흐트러지는 애들이 일부고, 오히려 가면서 이제 공부 학습량에 대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취지는 뭐였냐면, 너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 그래서 1월에는 선생님이랑 강제적으로 자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2월에는 저희가 또 다른 룸에 자습실을 그냥 또 마련을 해요.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 있던 곳은 이제 지정 자습제가 운영이 되는 거고, 옆에 교실에서 그냥 일반 자습실처럼 사용을 하는데, 얘는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월을 빡세게 공부하고 2월은 너가 스스로 짜서 스스로 공부해봐. 검사 안 해줄 테니까 네가 스스로 해.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친구가 있고, 오히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1, 2월을 연속해서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1월에 안 해놨다가 2월에라도 난 해볼래라고 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프로그램은 9시에 오게 되면 출석 체크가 진행이 될 거고, 9시 10분 이후로 들어오게 되면 어머님들께 문자 발송이 될 겁니다. 안 왔다고. 그래서 선배랑 같이 오자마자 데일리 테스트, 그러니까 학년별 레벨별로 진행되는 데일리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 1시간 동안 오답 테스트 및 오답 관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10시부터 이제 플래너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플래너 작성대로의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시 반부터 50분간 개별 점심시간이 있을 거고요. 요거는 금방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대는 이제 제가 와서 아이들 오전 학습 진행 상황이랑, 그리고 어떤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켰을 때 단점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위주의 학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편중되지 않는 학습 전략도 짜줄 거고, 시간이나 플랜도 짜줘서 제가 계속 검토하는 그런 저랑 면담도 있을 거고요. 질의응답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해서 4시까지 진행이 되고, 4시 이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규 수업이 있겠죠. 타학원이 있거나. 그러면 정규 수업 들어가거나 이제 타학원을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없는 친구들은 남아서 자기 자리 지정 자석이기 때문에 거기서 쭉 계속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회가 기본 틀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녁 타임이나 아니면 낮 타임에 다른 학원이나 타과목 특강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5회를 못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3회짜리도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3회짜리 친구들은 지정 자석을 시켜버리면 저희가 비어있는 자리, 좋은 자리인데 비어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 한해서만큼은 이제 자유자석제, 이제 비어있는 자리에 앉게 되고, 얘네는 책을 항상 놓고 다닐 수 있게 지정 자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5회가 힘들 것 같아서 3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불가. 그래서 만약에 주 3회짜리로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 저한테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요일에 어떤 학원을 실제로 수강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받고 나서 3회가 진행되는 거지. 저는 힘들 것 같아서 3회만 할게요는 불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진행을 뭐 문자를 받아보신 어머님들 계시겠지만 이제 콘서트 티켓팅 하듯이 저희가 미리 1차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몇 월 며칠 지금 저희 예상은 12월 13일 저녁 7시에 이제 신청서가 발송될 겁니다라고 미리 1차 안내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7시가 땡 됐을 때 바로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구글 폼으로 신청서가 나가면 신청하시고 거기에서 선착순 20명까지만 딱 끊어서 저희가 뒷반시켜드리고 21번, 22번은 이제 위에 20번 어머님들 중에 엄마 욕심에 신청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엄마도 신청, 아이도 신청해서 중복 신청이거나 아니면 취소자가 나오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뒷반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1월 끝나면 또 이후에 추가 신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스타일로 다시 한번 2기가 진행이 된다. 자습실은 이게 신청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습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4시까지는 필수로 그 친구들 자석이고 4시 이후에는 많은 친구들이 빠질 거예요. 정규 수업이다, 뭐 타학원이다 해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4시 이후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대. 여기에 의외로 지정 자석제로 자기 책들 놓고 다니는 친구 자리는 사용을 못하게 저희가 다 이렇게 자리마다 체크를 다 해놓습니다. 실제 이름이랑 자석번호 해서 해놓고 다른 자리에는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도 저녁 시간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정규 수업에 대한 이제 앞에 이제 시간표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텍스트죠. 그러니까 시험은 어느 학원이나 많이 봅니다. 근데 시험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해주고 오답 관리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험지를 만들고 애들 시험 보게 하는 건 그냥 제가 편하게 까놓고 얘기하자면 선생님들의 휴식 시간이에요. 5시간 수업 중에 1시간을 매일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들은 1시간 동안 쉬어요. 감독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서식 수업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뭔가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1시간이 어떤 걸로 돌아오는 거냐면 편한 학원, 그냥 적당히 진행하는 학원은 야 오답해, 야 몇 번 질문해, 이렇게 하는 거야, 정리해, 끝, 이렇게 하는 반면에 저희는 시험 하나를 보면 관리해야 되죠, 체크해야 되죠, 1번은 몇 명이 맞췄고 몇 명이 틀렸는지 분석해야 되죠. 그럼 그 다음 시험에 많이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반영해서 정답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야 되죠. 뭐 과제 같은 경우에도 오답 관리에 대해서 오답 노트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또 방학 때는 아이들 시험 진행했던 거에 대한 오답 노트에 대한 게 잘 작성이 된 친구에게는 또 선물도 포상도 해주고. 그러니까 시험 하나에 대한 그 후 처리가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셔야 돼요, 학원을 결정하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깐깐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성취도 같은 경우 결국 테스트니까 테스트에 대한 이제 기준 미달자 학생도 결국에 테스트에 대한 후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간혹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뭐 나는 전설이다라고 해서 아이들 뭐 아이패드도 주고 에어팟도 주고 나이키 운동화 후드티 막 이런 거 줬던 그런 이벤트 할 때도 당일 수업 과제에 대한 걸 철저하게 포인트제로 운영을 했었지만 꼭 그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저희의 소망이잖아요. 오늘 수학학원 끝나고 왔으니까 내일 숙제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과제에 대한 걸 오늘 밤에 진행하게끔 하는 걸 좀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런 취지에 대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저희가 아이들 멘토링하면서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아침부터 저녁 시간대까지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원장님이나 저나 고등팀장님이 아예 한 명 한 명 데려다 놓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상담 프로그램을 짜는데 짧게 30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30분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소 1시간 정도를 소요를 해서 너는 전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준으로는 1학년 때 어떤 과목을 얼마나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판단을 해서 너는 이번 방학에 목표를 잡는 거죠. 2학년 1학기에 있는 전 과목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다 공부를 하겠어요. 그건 못하지만 네가 1학년 때 약했던 과목에 대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잡고 그리고 주요 과목들을 전략을 잡아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짜줍니다. 그리고 점검을 받고 이거 마찬가지 짜게 되면 어머님들께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런 걸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냐? 근데 이거는 신청을 받지 않아요.
열정적인 학생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무실에 자주 찾아오고 선생님한테 계속 귀찮게 굴고 하는 친구들은 저희 앞에 있는 이 운영진이 부릅니다. 따로. 너 공부 열심히 하네? 선생님이랑 계획 좀 잡아볼까? 이런 식이 되거나 또는 열정 있는 아이는 이렇게 설명회 때 얘기 드리지만 어머님들이 집에 가셔서 아이한테 야 가서 이런 거 있대 짜달라고 쫄라 라고 하시면 돼요. 저희 재원생이 200명이 넘어요. 다 못해줍니다. 절대 다 못해주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가 지각하고 결석하고 숙제도 잘 안 하고 가족여행 되게 많아서 툭하면 빠지고 시험은 시험대로 근데 우리 아이는 늘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머님들은 집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내봐야 저희가 퇴짜로 먹어요. 야, 넌 숙제부터 해. 숙제도 안 하고 학원도 잘 안 나오고 지각 결석하는 애 앉혀놓고 1시간 동안 계획 잡아줘? 저희 사교육이에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리자면 될 놈을 조금 더 성장시키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잘하는 친구는 불러다 앉혀놓고 취업해서 너 3등급이야? 노력해서 2등급 찍어보자. 5등급이야? 노력해서 3등급, 2등급 올라가 보자. 라고 목표를 주는 거지. 6, 7이고 늘 그렇게 사는 친구는 이걸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상담이 들어와야죠.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 좀 해볼래? 안 하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직접 담당 선생님이나 원장, 부원장, 부등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또는 카톡을 해서 우리 아이랑 멘토링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꼭 이건 아니더라도 항상 상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문제 하나 푸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들 대면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20분, 30분 얘기 한마디가 다음날, 그 다음날 아니면 일주일에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머님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저희는 애들이 많아요. 지켜볼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보이는 애는 불러다가 하지만 자주 보이지 않는 애는 어머님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준비를 늘 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 이 학원에 왔을 때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느낌으로 으쌰으쌰 하자는데 실제로 자기가 관심이 많이 있는 학생은 그걸 그대로 이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챙겨쳐놓고 뭐 자기 뭐 사진 찍어놨다고 하는데 뭐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좀 원하고 나 진짜 이제 뭔가가 준비돼 있고 이제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그때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좀 아이가 좀 원하고 어머님들 좀 얘기를 좀 해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네, 진짜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속 터져 하지 마시고 학원에 좀 기대세요. 그러려고 비싼 수강료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속 터지는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내 새끼는 저런 거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짜 다양하게 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코로나 시기에는 줌으로 독서실도 진행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아이들 지켜봐주고 있고요. 진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공부하고 있고 이런 부분 카톡 질문하고 카톡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과제 검사 같은 경우에 밴드 이벤트 진행할 때는 밴드에다가 이제 그날 과제 올리는 것도 검사하고 있고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동기유발을 시켜서 아이들이 직접 책상에 앉아서 스스로가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수원수투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수원수투 진짜 어렵거든요. 아무리 수능이 조금 노멀해졌다라고 해도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백날 주입식으로 가르쳐봐야 애들은 한쪽 귀로 한쪽 듣고 흘려보내면 끝이잖아요. 스스로 앉아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학원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상담 요청하시라라는 거. 선생님, 아까 네. 그 CCTV 같은 거 화면을 봤는데 네. 그 학부모도 확인이 가능해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집에서 못 봅니다. 저희들 학원에 출근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그런 가끔 물어보세요. 지금 다 5시에 있나요? 그 뭐 애견샵이라든가 저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저도 강아지 맡기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제가 혼자 어제는 아직 얘기한 적 없는데 혼자 지금 자습실에 좀 사이렌 같은 거 만들어 놓을까
그래서 저희가 CCTV 보다가 좀 불량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 옆 교실이라서 제가 가서 야 뭐해 뭐 아니면 마스크 잠깐 내리면 마스크 제대로 써 라든가 야 졸리면 조는 친구들은 졸게 아니 엎드려 자게 해줘요. 근데 말없이 자고 있으면 제가 깨우거든요. 너 몇 분부터 잤어라고. 또는 졸리면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너무 졸려서 지금 잘 테니까 20분 뒤에 좀 깨워주세요라고 하라고. 근데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루즈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고요하고 뭔가 정막하고 지금 뭔가 졸리는 타이밍? 그래서 좀 이벤트격으로 뭔가 교무실에서 버티는 사이렌이라도 좀 울리면 애들이 정신이 스피커 설치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네, 그거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불러서 너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레카차 있는 거. 차 빼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학원도 있어요. 제가 옵션에 장바구니에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스피커 괜찮아요. 그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허락해주셨어요. 저희 뭐 테스트 또 저희 고등팀장님이 거의 뭐 주간에서 하시니까 계절학기, 겨울학기 때 보는 림 모의고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어느 정도씩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이런 겨울학기 때 하는 거고요. 이게 1차 꼭풀모사, 꼭풀 모의고사는 뭐 최근에 다 하고 있는데 시험 한 달 전부터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시험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정리하는 거고 이제 리얼 실전고사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는데 아침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실제 학교 시간에 맞춰서 등원을 해서 시험도 보고 이제 자리 배분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학교에서 하는 거랑 좀 거의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꼭풀 모의고사가 저희가 이렇게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상중하 뭐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뭐 몇 퍼센트 정도 오른쪽이 지금 보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학생들 재원팀 그래서 카톡 열어보시면 다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성적표, 그다음에 실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 어떤 문항을 어떤 식으로 해서 애들이 얼마나 맞았고 얼마나 틀렸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출제할 때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서 이번에는 좀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 하는 학원 별로 없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선생님들 진짜 개고생하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상위 10% 아이들만 따로 또 모아서 얘네들은 그 아이들은 또 얼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문항별로 이런 애들은 좀 이런 문항을 잘했는데 근데 하위권 아이들은 어떤 게 문제일까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응답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결과 나올 때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따져서 이제 이번에 좀 시스템을 제가 바꿔서 성적표에 아마 그래프가 들어가요. 그래서 1차 때는 몇 점, 2차 때는 몇 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맞고 있는지 물론 이제 난이도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여기는 실제 리얼 이번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보게 되는 고사인데 저희가 진행했던 거고요. 아이들 이제 오기 전에 이렇게 뭐 힘내라고 실제 뭐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보고 있는 지각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용사는 뭐 8시 10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거의 아 그쵸. 그리고 지금 고1은 10시 반. 근데 10시 반이어도 지각하는 애들. 그렇죠. 중경고가 8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실제 교재를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뭐 파일들과 그다음에 유형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최대한 선생님들이 이런 유형들은 아이들 풀어서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저희가 자체 교재를 다 만든 거예요. 아까 그런 파일들에서 문항들을 하나씩 다 선별해서 따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 하나 다 만든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데일리 테스트라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시험을 한 번씩 봐요. 그래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 기준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특히 오답이 많았던 것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을 좀 해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오답들이 막 모일 거잖아요. 그 오답들을 교재가 저희가 다 소팅이 돼 있어서 한글 파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별로 자기들이 어떤 오답을 갖고 있고 그 오답들을 다시 한번 아이들이 이제 번호를 막 다 써주면 그 번호대로 쭉 해서 그 오답을 아예 파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를 뽑아서 그 오답만 또 반복하고 거기서 또 오답이 나오면 그걸 또 반복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풀다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또 물어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이 아닌 시간 안에서는 얘기를 같이 해주고 그럼 얘는 아는 전설이다 뭐 아실 텐데 실제로 여기 제가 아이들이 하면서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다들 다 아실 테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상품이랑 뭐 이런 것들도 안내가 많았을 텐데 빨리빨리 제가 너무 시간이 늦어서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또 주간 테스트가 있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막 저희한테 실제 나전을 할 때는 그냥 과제를 그때그때 다 보내요. 뭐 1차 과제, 2차 과제 해서 그때그때 계속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테스트를 볼 때마다 저희가 점수를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이런 것들도 정해서 상품도 주고 있고 주간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까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는 이제 나는 전설이다처럼 다른 어떤 프로그램 아이들이 좀 잘 끌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죠. 뭐 이런 정도도 있고. 어머님들이 1년 뭐 몇 개월이실지 1년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유파인 이촌에 다니시면서 아마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거의 학원이 아니라 이벤트 업체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출퇴근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뭘 해서 애들을 자습실로 부르지? 뭘 해서 애들 주말에 부르지? 이것만 생각해요. 뭘 주면 할까? 진짜 애들이 진짜 좀 간사하다고 하나 그 자습실이 평소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뭘 하면 자습실이 꽉꽉 차요. 아까 그런 자습실 사진도 이벤트 할 때 모습이지 평소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학원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기로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원방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공식 같은 건데 할 게 생각보다 외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사실 선생님, 보원장님이 만드신 건데 한 땀 한 땀 잘 쓰지 진짜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도 기말 때도 유사한 형태를 소인글씨 아닌데 선생님이 개념을 시험 전도 확인할 수 있는 걸 저희가 그런 교재를 좀 어머님 때나 저희 때 요즘은 별로 없는데 어머님 때나 저희 때 그거 있었잖아요. 그 조그만한 책인데 수학 공식집 막 이런 거. 개념이랑 공식만 정리할 수 있게 그걸 현재 좀 제작 중에 있어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전날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고. 네. 이거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네. 어머님들이 하는 또 하나의 걱정. 제가 저희 아들 중3짜리 놈을 보면서 맨날 속 터져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이 지옥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래서 학원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정말 투자를 해서 한번 보시죠. 얘들이 이번에 예, 모든 교실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강 네. 좋으시죠? 겨울학 최대한 빠르게 네. 아마 이번에 구매를 해서 모든 교실에 비치를 해서 학원에 등원하면 싹 거둘 겁니다. 쉬는 시간에도 안 줄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제 5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30분 대유식 때만 분출하고 다시 걷어서 또 여기 자물쇠가 있어요. 다 잠을 흘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어머님들께도 안내가 또 나갈 거예요. 왜냐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면 학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학원으로. 자습실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자습실에 따로 두기 좀 힘드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교무실에 네, 자습실은 교무실에다가 수강 제출하는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엄청 손이 많이 가겠지만 비록 수업 시간 5분을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한테는 5분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비쌉니다.
저희 강의실 되게 많고요. 과감한 투자를.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투자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실제 많은 학원에서 이걸 시도를 하는데 상당히 좀 1년 이상 진행하다가 너무 돈이 많이 가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들은 좀 안 그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싼 걸로 샀어요. 계속 가. 버릴 수 없어요. 너무 좀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일단 뭐 아까 용산고 영어는 하셨으니까요. 일단 과학 소개를 먼저 드릴 텐데요. 과학은 이제 용산고 이제 과학하고 우관이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프로그램가 따로 또 나갈 테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겨울방학 때까지는 용산고가 진행을 안 하고 학기 중에만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이런 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2000 리파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방학 때 겨울 방학 때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고 지금 뭐 이제 내년이면 1학년이 아니지만 1학년들도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지금 여기서 수업하는 걸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사진 같은 경우를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왜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데랑은 다르게 평일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강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현재 뉴턴리파인 과학을 맡고 있는 신기민 원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물리 정말 잘 가르치시거든요. 송창한 부원장님 계신데 그 두 분이 다 저희하고 출강하시고요. 지구과학하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분이 오시는데 실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파인 과학 같은 경우는 반포에서 시대인재 과학팀이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요새 좀 과학, 특히 생명과학이랑 화학 쪽이 워낙 시대인재가 세기 때문에 좀 많이 강사님들을 보강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수업을 직접 해주시는 거라서 아마 수업의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제일 최고일 것 같고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같은 속시라서가 아니라 정말 송장님 정말 수업 너무 잘하시고 서울대 나오시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자신 있게 그 뉴파인 어느 관보다도 아마 강사진이 훌륭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하니까요. 근데 2학년 같은 경우에 일반 같은 경우는 3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중 같은 거 4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과중 같은 경우는 실험 같은 경우를 1학기에 2개 중에 하나, 2학기에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중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그 성적표만 딱 보고도 대학에서 얘 과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과학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고2 같은 경우가 이제 인원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건 게 사실 물리 같은 거 이렇게 듣는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과중을 제외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을 하는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1등급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과학 선택함에 있어서 여기 이제 중경고라든가 성심여고를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 같은 경우 이과 같은 경우 가면 굉장히 과학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용산고는 그러면 유리하다는 거고요.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 수가 좀 많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나이 선택에 따라서 학습 시간 증가가 필수인데 아무래도 4과목이 되다 보니까 3과목이나 그래서 시험 특징은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렇구나. 물리 같은 경우는 김성민 선생님인데 사실 물리는 시간표가 선생님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올해는 굉장히 쉬웠는데 사실 물리는 작년까지는 거의 재작년까지는 거의 뭐 엄청 어려운 학교로 소문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선생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타 학교 시험에 비해 좀 쉬운 편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아봐도 굉장히 이상하고 희한한 화학은 사실 어렵게 되면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가끔 내시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되게 어렵게 내시고 나머지 좀 쉽게 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그렇다. 그리고 시중 교재와 좀 문제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시네요. 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제가 볼 반대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의 수업 프린트라든가 이런 내용 꼭 체크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개정 전 내용까지 12년 전에 배우고 지금 사라진 그런 내용들도 선생님들이 출제하거나 한다. 근데 컷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교에 비해 화학 시험이 좀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이제 중상인데 이게 선생님이 직접 창작 문제를 만드신대요. 거기 무슨 어느 드라마가에도 보면 나오는데 생명 선생님이 그림을 직접 그리셔가지고 막 문제 푸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직접 그림을 실제로 스스로 본인이 그리셔가지고 문제를 창작해서 내신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기출문제나 고3 모의고사 킬러 문항까지도 출제를 되고 있고 이게 가장 문제인데 2학기 시험 범위가 누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불리는 유전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 2번, 3번씩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1학기 기말, 중간 기말 막 걸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서 굉장히 어렵고 커지게 되게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특히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도 배점은 낮은데 좀 서술형을 쓰기가 애매하게 뭐 이 서술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단순 주관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지구과학은 좀 쉽다는 평이 학생들한테 들어오면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제 점수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통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암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다행히 이제 그림하고 그래프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교과서 그림이 왜 암기를 해놔야 되냐면은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 교과서 그림이 칼라를 냈으면 칼라로 어떤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놓는데 시험지는 칼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를 외워놓지 않으면 그림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서술형 배점이 고등학교 그 4과목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서술형의 감점 주의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영상과 과학 특징은 이제 매년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상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담당 선생님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이도 차이가 큽니다. 실제로 다른 과목 얘기지만 영어 같은 경우가 올해 고2 같은 경우가 2학기 때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나이가 갑자기 올라가서 학생들이 정말 망했습니다. 영어를 못하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영어 기본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망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용산고는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약간 부담되는 부분인데 또 이제 개정전 개념에 출제가 되신대요. 그거는 이제 뭐 선생님들 어떤 고집 같은 거가 아닐까 싶고 타 학교에 비해서 암기형 문제가 많은 편이라서 특히 학교 프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뭐 용산고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신 과학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고3 모의고사 기출 학습까지 복습을 하고요. 그다음 개정전 학습이다 보니까 매년 3년의 기출에 포함된 걸 모두 학습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편이라고 준비를 거의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아마 수업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부분은 사실 1등급 이게 등급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 등급이 뭐 과학 같은 경우를 뭐 수학도 물론 수학이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사실 예전보다 이게 등급 어떤 비율이라는 게 아주 성과가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년 고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좀 더 이제 좀 좋은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고 좀 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방학 때부터 가르치는 만큼 아마 좀 충실하게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표는 이제 수요일 하고 금요일 날이고 수요일 날은 화원하고 지구과학 원이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 날은 물론하고 생명원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짜잘한 암기 사항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교 가서 학기 중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단원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용산고는 이제 용산고의 과학은 12월 21일 수요일 날 개강이 되게 되는 거고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이제 학원이나 과학 원장님이 거기 전화번호 있거든요. 거기는 신기면 원장님인데 신기면 원장님이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개별적으로 아마 순차적으로 상담에 가시게 될 거예요. 이게 상담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개강 관련된 상담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파란 국어 팀이 이제 용산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시간표 바뀌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지금은 지금 화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학이 월금하고 수목수토에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거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부터는 과학이 수국으로 들어가고 수학이 화목토 또는 화목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화목 주 2회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깜빡했는데 이게 방학 중에 주3회 하니까 학기 중에도 주3회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학기 중에는 주 2회를 합니다. 똑같이 방학 중에만 2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3회를 진행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월요일 낮으로 이동이 돼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국어가 진행이 된다는 거. 국어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프로그램지가 지금 나왔으니까 프로그램지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좋은 선생님들이 잘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빠르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이 저희 또 많은 것들을 좀 저희 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